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과 사건이 아닌 어른들의 선택과 책임을 다룬 가상의 이야기입니다. 특정 국적이나 집단이 아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 이름은 박정자, 66입니다. 제가 처음 외국인 며느리를 봤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아들 민수는 젊었을 때 몇 년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. 그러더니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. 엄마,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. 민수. 엄마, 인사해. 이름은 엘라고. 나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. 엘라. 어머니,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친척들은 전부 말렸습니다.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냐,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고생한다. 하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람이 좋으면 된 거지,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. 그렇게 저는 이 며느리를 제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 선택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. 그로부터 10년. 손주도 태어나고 돌잔치도 하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. 외국어가 들리는 밥상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.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 그래, 이 집도 나름 잘 돌아가는구나. 정자. 엘라야, 이건 나물 무친 거야. 이렇게 비벼 먹으면 돼. 엘라. 어머니, 감사합니다. 나 이거 좋아해요. 손주. 할머니, 이거 내 생일 케이크야? 촛불 많이 꽂지 마. 많으면 나이 들어 보여. 웃음소리도 있었고 서툰 말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불편함이 걸려 있었습니다. 고향에 보내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엘라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유난히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상한 건 돈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. 손주 학원비 때문에 통장을 들여다보던 날이었습니다. 저도 모르게 엘라 이름이 적힌 문자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해외 송금 완료. 금액 출금.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정자. 민수야, 너희 집에서 고향으로 돈 보내는 거 맞나 보네? 민수. 아, 그거? 엘라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좀 힘들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. 엄마도 알잖아, 거긴 사정이 좀 안 좋다고. 정자. 그래도 액수가 꽤 되던데. 너희 집 살림은 괜찮고? 민수. 나도 일하고 엘라도 일하니까 괜찮아.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.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. 타지에 와서 사는 사람에게 고향 가족은 얼마나 큰 짐일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날 대출 승인이라는 낯선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. 제 이름도 아들 이름도 아닌 며느리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숫자들이 사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.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. 엘라가 급히 나가느라 노트북을 켜둔 채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.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꺼지지 않은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. 화면에는 익숙지 않은 글자들, 외국어로 가득한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. 정자 속으로. 이건 편지인가? 누구랑 주고받는 거지? 저는 서툰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번역기를 켰습니다. 그리고 화면을 읽었습니다. 서류만 다 끝나면 여기로 와. 거기서 더 모아서 오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. 한국에서 10년이면 충분해.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살 수 있어.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또 다른 창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. 엘라가 다른 이름으로 쓰던 SNS 계정이었습니다. 한국에서 돈 모아서 돌아가겠다. 여기서는 잠시 참으면 된다. 그 글들을 읽는 동안 제 손은 마우스를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. 정자 속으로. 나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믿었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는 뭐였을까? 집이었을까? 아니면 발판이었을까?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. 다음날 결국 오랜 친구 순자를 불러냈습니다. 순자. 정자야, 무슨 일인데 얼굴이 이 모양이냐? 웬만해서는 네가 이런 얼굴 안 하는데. 정자. 나 며느리한테 속은 건가 봐. 저는 이메일 송금 내역, 번역기에 찍힌 문장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.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. 순자. 이건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. 이 정도면 내가 속은 거 맞다. 정자. 처음부터 우리 집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걸까? 순자. 그걸 지금 네가 다 판단하긴 어려울 거다. 다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고 내 아들 노후와 손주까지 걸려있다는 거다. 정자.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하냐? 당장 아들한테 다 말해버릴까?
순자. 말하는 건 쉽지. 근데 그 다음은? 이 집 버틸 수 있겠냐?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라.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. 나는 이 며느리를 믿고 싶었고 그 믿음 때문에 더 깊게 다쳤구나.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. 저는 결국 엘라와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.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학교에 간 오후. 집에는 저와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. 식탁 위에 저는 그동안 모은 종이들을 올려놓았습니다. 정자. 이거 다 내 이름으로 된 거다. 송금 대출 이메일 계정. 오늘은 내 입으로 듣고 싶다. 우리 집은 너한테 뭐였냐? 엘라는 처음엔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엘라. 어머니. 이거 다 오해예요. 번역 잘못된 거예요. 친구랑 장난으로 한 말도 있고. 정자. 번역기가 장난을 쳐도 숫자는 장난 안 친다.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쓴 것도 봤다. 서류 끝나면 떠난다고 쓴 것도 봤다. 우리 집이 너한테는 그냥 발판이었냐?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저를 더 깊게 베었습니다. 엘라 한숨 쉬고. 어머니,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계산도 있었어요. 제 나라에서는 제가 아무리 일해도 가족 굶어 죽는 거 막기도 힘들어요. 여기 와서 결혼하면 적어도 가족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정자. 그래서 우리 아들은? 우리 집은? 엘라. 민수도. 나 없으면 제대로 못 살아요.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도 쉬운 줄 아세요? 나도 나름대로 희생했어요. 집안일 아이 시댁. 그냥 이용만 한 건 아니에요. 정자.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 먼저였다는 얘기냐? 엘라 조금 차갑게. 세상에 사랑만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다 계산도 있고 조건도 있는 거죠. 다들 하는데 왜 나만 죄인처럼 말하는 거예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이 사람은 완전히 악마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집을 이용해 온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며느리와의 대면 이후 저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.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. 결국 아들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. 정자. 민수야,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. 그래도 네가 모른 채 사는 건 더 큰 죄인 것 같다. 이거 내 아내가 10년 동안 해온 일이다.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된 메일과 계좌 내역을 건넸습니다. 민수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다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민수. 이게 뭐야? 이게 진짜야? 정자. 엄마가 거짓말해서 뭐가 좋겠냐?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올라가 엘라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. 민수. 엘라. 이메일 이게 다 뭐야? 나랑 결혼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런 거였어? 엘라. 민수, 나도 살아야 했어. 당신도 알잖아.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여기 왔는지. 민수. 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. 최소한 같은 방향 보고 사는 줄 알았다고. 엘라 점점 공격적으로. 당신도 나한테 편했잖아. 집안일 내 시어머니 다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회사만 갔잖아. 나만 이용했다고 말할 수 있어? 우리 서로 이용한 거 아니야?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민수는 집을 뛰쳐나갔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다음날 그 다음날도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기도 했고 엄마,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. 민수 취한 목소리 통화. 엄마, 내 10년은 뭐였을까? 엘라도 못 믿겠고 솔직히 엄마도 원망된다. 왜 이제야 말했어?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입을 열어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. 민수가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던 시기가 지나고 어느새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.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. 손주. 할머니, 왜 요즘 우리 집에 아빠랑 엄마가 같이 있는 날이 별로 없어? 정자. 어른들끼리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. 넌 걱정하지 말고 숙제나 열심히 해라. 민수는 가끔 혼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. 피곤한 얼굴로 제 집에 와서 말없이 밥만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. 또 다른 날에는 멀리서 엘라와 손주 둘이 손을 잡고 가는 뒷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. 셋이서 같이 있는 모습은 쉽사리 볼 수 없었습니다. 내 방 서랍 속에는 한 번도 내지 않은 이혼 관련 서류 복사본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.
거실 한켠 책장에는 가족 사진 액자가 놓여 있는데 그중 몇 장은 액자 속 엘라 얼굴이 빛에 바랜 듯 흐릿하게 보입니다. 정자 속으로 저 애들 부부가 헤어졌는지 같이 사는지 요즘은 나도 잘 모르겠다. 민수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굳이 묻지 않는다. 어쩌면 결말을 아는 것보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을 인정하는 게 먼저인지도 모르겠다. 분명해진 건 한 가지뿐입니다.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. 사랑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 진심과 거짓이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요. 다만 그 사이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조용히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.